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12명을 지목했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을 했던 이준석 대표는 5명에게는 탈당을 요구하고 1명은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글쎄 뭐 이름을 다 소개하려면 좀 길긴 한데 네.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이 탈당을 요구받은 사람들이고 네. 그다음에 한무경 의원이 제명, 그다음 나머지 이제 6명 뭐 안병길, 윤희숙, 김승수, 박대수 뭐 이런 분들은 아무튼 소명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 기준이 뭡니까? 일단 뭐 이준석 대표가 설명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예.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판단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탈당 요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고,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에 대해서는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원들도 굳이 따지자면은 지금 농지법 위반에 걸려 있는 셈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증여세 탈루 의혹도 사실 제기되는 의원들도 일부 포함이 돼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본인들의 의원들의 소명 절차를 충분히 밟아서 예. 이 정도는 뭐 위법하거나 이런 판단이 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뭔가 이렇게 기준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아버님이 하셨다. 나는 하나도 관련이 없다. 그러면 가족 조사를 뭐하러 한 거지? 이런 문제도 있고, 배우자라면 뭔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했는데 관련이 있다 없다를 가리기도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등등등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 가운데 뭐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다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료를 보긴 봤어요. 네. 봤는데 한 의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옹진군에 논을 한 34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예. 농지니까 농지니까. 예, 농사를 직접 경영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하지 않고 지금 방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농지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데 의원 본인의 일이 아니고 배우자의 일이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지금 탈당 요구를 받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민주당에서 탈당 요구 권유를 민주당에서는 탈당 권유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탈당 권유를 받았던 의원들은 여기에다 포함이 사실은 됐었어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민주당하고 비교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더 엄격했습니까? 국민의힘이 더 엄격한 걸로 봐야 됩니까? 좀 냉정하게 표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민주당보다 수위가 더 낮았다 이렇게 낮다.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2명의 의원,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제 역시 한무경 의원도 같은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무경 의원도 물론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제명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탈당 권유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탈당 요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굉장히 사실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당규 규정을 보면요. 그 규정의 내용 안에 있는 징계 수위에 예. 탈당 권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명, 탈당 권유, 그리고 당원권 정지, 그리고 경고. 그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로 따지면 두 번째로 높은 수위가 탈당 권고거든요. 네. 근데 탈당 권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탈당 요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 수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는 공식 겁니다. 징계 수위에 딱 못 박혀 있는 게 아닌. 네, 예. 탈당 권유 조치가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은 열흘 이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바로 제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주당에는 그런 당규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탈당 요구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규상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탈당 권유했던 것처럼 의원이 자발적으로 탈당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그러면은 탈당 요구를 받았는데 열흘 뒤에 그러면은 제명 조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물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당규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그래야 탈당 권유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탈당 요구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런 거고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 가운데 자진 탈당하는 의원들이 아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최고위원회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위로 보면 민주당에서는 12명 전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 조치든 제명 조치를 취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소명 절차를 듣고 6명은 빼버렸으니까 예. 징계 수위로 보면 더 낮은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약간의 차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심각한 토론도 벌어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나온 워딩 중에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이렇게 결정된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내린 그 인원의 분류라든가 조치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서 큰 논란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 그런데 예전에 12명 관련돼 있다라고 명단이 흘러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좀 펄쩍 뛰었거든요. 사실과 좀 다르다. 그랬는데 결국 다 똑같은 걸로 나온 거죠. 네, 거의 뭐 같은 그래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사실은 명단이 의원의 실명이 공개가 됐을 때 정보지 형태로 나왔어요. 예. 근데 정보지 형태로 나왔을 때 도대체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조치를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불법 사항들이 뭐 의혹이 확인이 된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확인이 어려웠는데 오늘 나온 얘기를 보니까 대략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문제가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지난 6월에 예. 권익위 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처음에 실명 공개 안 했거든요. 혐의 내용도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의혹 내용도. 그때 이준석 대표가 이건 국민 기만이다. 다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밝힌 내용을 보니까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은 예. 당사자가 거부해서 조사 내용을 지금 공개하지 조사 않았다고 내용을.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됐길래 지금 탈당 요구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밝히라고 하는 요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아주 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일단 뭐 본인의 행위가 아니고 본인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없던 걸로 처리된 사람 중에 경기도 이천이죠.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 부동산 정책 본부장이에요. 캠프 쪽에서 보면 뭐 이런 경우 부동산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뭐 완전히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뭐 의혹에 휩쓸린다거나 아니면은 누구보다도 부동산에 대해서 강하게 어조를 갖다가 그냥 높여가지고 마구 비판을 하면서 어디 감히 그런 짓들을 저지르느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또 엉켜 있기도 하고 좀 묘하긴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좀 곤란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차기 대선에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 부동산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과 관련돼서 내로남불이라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쏟아냈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 공세를 펼쳐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권익위 조사 결과로 12명의 의원이 나왔는데 네. 그중에서 5명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캠프 5명. 안에 소속돼 예. 있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2명 정찬민, 한무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당 탈당을 해라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을 때 거기에 포함된 의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명 절차를 지금 밟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윤 전 총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민주당을 그럼 바로 민주당에 있는 후보가 되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당신네 거죠. 캠프는 이렇게. 네, 그렇죠. 당신 캠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권익위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역공을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곤란한 처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흥미로운 이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윤희숙 의원이죠. 예전에 뭐 엄청나게 연설을 하면서 나도 임차인입니다라고 해갖고 이제 유명한 대사가 됐습니다만은 그때 장면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면 윤 의원은 아닙니다만 윤 의원의 부친이 한 10년에 걸쳐서 필지를 상당히 여러 필지를 농지를 다 사서 자기 주소를 살짝 옮겼다가 다시 또 살짝 서울 동대문으로 왔다가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계신 걸로 드러났는데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온 거죠. 국민의힘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 그러니까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잖아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부친이
한 10,000제곱미터 정도 세종시에 그것도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경작자가 있다고 합니다. 별도로. 그래서 농지법 위반하고 주민등록법 위반도 또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에 있는데 세종시에 잠깐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실제로 뭐 경작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권익위에서는 밝히고 있지만 다시 또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거든요. 부부 중에서 아버지만 잠깐 옮겼고 어머니는 동대문에 계속 계셨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 거더라고요. 때문에 사실 권익위에서 좀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근데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는 뭐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됐고 일종의 이제 그 보수 인형으로부터 굉장히 큰 그 박수갈채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기도 하다. 뭐 이런 게 나중에 드러나기도 했었고 지난 4월 김태년 원내대표가 부동산 분노 때문에 투기 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윤희숙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SNS 글도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국가공인 내로남불 정당에 이어 부동산 투기 신흥 강자임을 자임했다. 땅 투기한 분들 여당과 고위공직자 중에 수두룩한 거 국민들이 다 안다. 본인들 안에 적폐청산부터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윤희숙 의원한테 똑같이 이 말을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윤희숙 의원 부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계속 대선 주자로서 이번에 이제 당내 경선에 참여를 해야 될 텐데 과연 할 수 있을지 이건 뭐 윤희숙 의원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문제가 나는 임대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인지도를 높여갖고 그게 결국은 또 대권 선언까지 그렇죠. 그게 이어졌군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근데 그러네요. 지금에 와서 내로남불 당신도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뭐 여권에서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과 쓴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뭐.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 입장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글쎄 처음에 송영길 대표가 일단은 탈당 권유를 했다가 했었죠. 사실상 지금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러고 지금 뭐 그때 그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아무리 다시 뭐 혐의 벗고 돌아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내 그 이력에 그런 건 그러니까. 못하겠다 뭐 이래 버티고 있고 실제로 또 몇 사람이 이미 그 무혐의로 혐의 그렇죠. 없음으로 나왔잖아요. 뭐 그거를 아마 이렇게 참고하겠죠. 전 그렇게 자꾸 쇼처럼 하는 거는 납득지 않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아주 강경 조치를 탈당 권유했다가 사실은 좀 무색해졌으니까. 그렇죠. 뭐 그걸 국민의힘에서도 뭐 참고하겠지요. 결국 야 국회의원들이 웬일이래 하면서 이제 전수조사라든가 탈당 권유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나 했는데 결국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 이것저것 소명하고 또 시간을 질질 끌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해명이 되기도 하고 또는 혐의에서 벗어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또 다른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결국 그럼 또 국민의힘도 그렇게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닌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지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흘러가는 뭐 흐름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비판할 자격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뭐 비례대표 의원이 제일 만만한지 모르겠지만 비례대표 의원 뭐 제명 조치 취한다 하더라도 의원제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그럼 법안에 있어서 찬성표 던질 때에는 민주당과 같이 행동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번에 개헌 저지 의석이 뭐 깨지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얘기 나오지만 행동할 때만 같이 행동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뭐 지금 비례대표 의원 1명 제명 조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 충분하고요. 민주당도 5명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의원들, 2명의 비례대표 빼놓고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 10명의 의원들이 탈당 권유 조치를 받았는데 5명은 탈당계를 제출했는데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고 나머지 5명의 경우에도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버티기 하고 있다가 결국은 뭐 형평성 문제라고 해서 흐지부지 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때 저는 그런 생각 드는데요. 미국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트럼프가 됐어요. 왜 힐러리 클린턴이 그러면 졌느냐? 너무 엘리트 냄새가 난다. 너무 기득권 냄새가 난다. 그런 게 혐오적인 느낌을 받게 됐다.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차기 우리나라 대선 때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제는 별 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로 볼 때. 예. 그러면 어찌 보면 가장 엘리트적인 냄새가 덜 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예.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제 생각에는. 자, 국회의원들도 조사를 다 받을 거면 대권 도전을 한 국회의원이 아직 아닌 사람들도 뭐 조사를 갖다 한번 받아볼 그런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 그리고 국회가 그동안 정책에 대해서 뭐 연구조사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해마다 조사를 해서 재산을 갖다가 동향을 파악한다든가 뭔가 좀 뜻있는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뭐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예. 국회의원 재산 검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일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선 주자들이 검증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건 너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어허. 검증을 안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네. 그러니까 재산 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아마 검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